ESM TV 예술 강사 권리 찾기 12번째 이야기. 노동조합으로. 오늘도 하윤석 노무사님과 조연재 선생님을 모시고 알면 알수록 힘이 되는 노동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노동조합은 꼭 필요한가? 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이 노동조합은 정말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노동법이라는 것이 그 최저 기준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노동법은 그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노동자에게 힘이 없다면 사실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잘 지켜지고 있다면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이유도 없고 또 노동청이라는 것이 생길 이유도 없겠죠. 근데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처벌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관리 감독하는 기구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눈으로서, 그리고 그 최저 기준을 좀 더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겠죠. 근데 이제 노동조합 이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연대라는 이름이나 뭐 어떤 다른 이름들로 노동조합이라는 타이틀이 없는 그런 단체들도 많은데, 그런 단체랑 노동조합이랑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이 법적인 이 권리의 유무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노동조합만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되겠죠. 법적 권리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요. 헌법 33조에 보면 노동 3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네, 이제 흔히 이제 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노동 3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권리들이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을 위해서 하위 법률로서 이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리들을 유일하게 실현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고 거기서 보호를 받는 이 기관들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럼 노동조합이 아닌 아까 제가 질문한 그 단체들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전혀 할 수 없죠. 만약에 그런 기관들이 그 노동 3권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것만으로도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오, 진짜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이 저희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어떠한 형태든 노동자가 원하는 형태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단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설립할 수는 없어요. 그거 차이는 있고, 2인 이상 설립할 수 있고, 만약에 근데 이렇게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1인도 가능합니다. 한 명도. 거기는 이제 이미 기존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수 노조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전에는 이것이 제한됐었지만, 이제 2007년 이후에 복수 노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KBS에서 뭐 새노조랑 그냥 노조랑 막 이렇게 2가지의 뭐 의견이 나뉘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노조가 2개면 좀 힘이 분산되는 건 아닌가요? 아무래도 10명이면 10명이 다 한 곳에 모이는 것과 5명, 2군데 모이는 것은 힘의 차이는 있겠죠. 네, 그 노조가 활성화될수록 노동자의 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이 노동조합의 가입률이 높은가요? 아니면 낮은가요? 서유럽을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고, 그 노동조합 조직률과 더불어 단체협약 적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단체협약이 노와 사가 다 같이 있어야 단체협약이 성립되고 거기에 있어야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데, 서유럽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 적용률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조합원이거나 사용자 단체 소속이면 밑에는 다 단체협약이 적용되거든요. 단체협약 적용률이라고 있어요. 그 단체협약 적용률은 70~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좀 높은 편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선진국 그 서유럽들이 그 노동조합 그 가입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체협약 적용률이 더 높죠. 제가 그 외국을 보면 이 가입률도 가입률인데 그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많이 하고 뭐 20명, 10명 이런 거부터 뭐 많게는 뭐 수만 명까지 하는데 분위기가 저들은 저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좀 인식도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노조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집회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이 노조 가입률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부터 좀 출발해서 가입률이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방금 노무사님 말씀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전국 예술 강사 노조가 생겨나고 나서 예술 강사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강사료가 올랐죠? 네. 가장 중요한 거, 네. 먹는 것도. 먹는 거? 식사 지급도 있었고요. 네. 식비 지급도 있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 실업급여나 그다음에 뭐 출산휴가급여, 그다음에 휴업수당 등 이제 그동안 법에서는 규정돼 있지만 그 예술 강사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누리지 못했던 권리들 이것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기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발자국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조윤재 선생님도 좀 그런 변화들을 체감하시나요? 그런 변화도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혼자가 아니라 기댈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락을 할 수 있고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서 어떤 친구들이 뭐 국회의원 보좌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때 예술 강사의 지금 상황은 어떻냐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노조 위원장님을 연결해 드린다던가 그러니까 저도 기댈 수 있는 곳이 생기니까 또 이 기댈 수 있는 이 가족 같은 곳에서는 어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이게 되게 긍정적인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게 이 단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닌가. 그래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정말 조윤재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기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뭐 나의 고민, 내가 예술 강사로서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동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술강사 노조 서울지부의 지부장님이신 성석주 선생님을 모시고 노조 활동에 따른 예술강사의 권익 향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예술강사 노조 서울지부장 성석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네. 네, 아이고. 성석주 선생님은 예술강사 권리찾기 5회에서 다루었던 사례의 주인공으로서요. 또 예술강사 최초로 휴업수당에 대해서 진정서를 또 내셨고 그것을 최초로 인정을 받으셨던 선생님이시죠. 처음 휴업수당 진정을 해야겠다 마음 먹기까지 어떤 일이 있으셨죠? 우선 가장 큰 건 너무 억울했어요. 이거 지금 계속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12월이 되고 하는데 이 시술을 빨리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비를 하게끔 이렇게 시간을 달라 하더니 학교 측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뭐 학교 뭐 사정상이 어떻고 저떻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뭐 핑계를 대면서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치고 쾅 치고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김광중 노조위원장하고 이제 상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받게 됐습니다. 막자같이 싸웠던 것 같아요. 뭐 제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됐고. 그래서 그러면 제 백 있지 않습니까? 네, 노조. 네, 그렇죠. 네, 노동조합. 네, 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그 당시에 학교에 얘기하고 운영단체에 얘기했을 때 운영단체가 안 주려고 하는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었단 말씀이신가요? 운영단체는 그렇잖아요.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학사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한 건데. 네, 그렇죠. 만약에 제가 뭐 제 사정에 의해서 제가 못했다 그러면 제 잘못이잖아요. 근데 뭐 저는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고 그런 시간도 되고
준비도 하셨고 당연하죠. 어떤 수업을 할지도 다 알고 당연하죠. 난 준비가 됐는데 그렇죠. 걔네가 학교에서 안 시키는 시간을 안 주는 거니까. 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휴업수당 받기까지 정말 아까 포기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노조죠. 네. 네, 노조가 그 백그라운드, 네. 노조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노조가 설립이 안 되고 또 제가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면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정말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내가 의뢰 입장이니까 그냥 포기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제 주변에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성석주 선생님처럼 뭐 그런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노조에 꼭 얘기하시고 권리를 꼭 찾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그때 함께 했던 게 뭐냐면 요즘 이렇게 노동절 수당이라는 게 좀 있죠. 예. 제가 휴업 수당 요 싸울 때 그때 그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절 수당.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아, 네, 두 큰일을 가지. 하셨군요. 그렇죠. 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저같이 겁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거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어쨌든 싸워서 내 권리를 찾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혹시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먼저 들기 때문에 좀 움츠려 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휴업수당이 인정받고 노동절 수당 인정받고 그 다음에 혹시 불이익을 받으셨다든지 그런 건 없으셨나요? 그런 건 없었고요. 저한테 뭐 부당적인 뭐가 오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사고방식이 그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약간 뭐 제가 뭐 학생 운동을 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감하시기 때문에 지부장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 겁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지부장 될 자격도 없는데 그냥 하고 있습니다. 다 서울 지부 노조원들의 덕분이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서울 지부장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책임감도 좀 막중하실 텐데 또 어떠신지 또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항상 부족하죠. 예, 부족하고 계속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노조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 많이 부족한 거죠. 그게 너무 항상 죄송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서울 지부장님 모시고 예술 강사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앞서 싸우는 노조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성석주 선생님 마지막으로 노조 가입을 좀 이렇게 머뭇거리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또 예술 강사 선생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권리를 가장 간절하게, 가장 힘차게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노동조합이거든요. 오로지 노동조합만이 예술 강사의 대리를 할 수 있고 또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노조에 가입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성석주 선생님 함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선생님,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이 예술 강사 권리 찾기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노동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고 또 예술 강사가 노동 현장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의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 다음에 그 권익을 찾아가는 방법들에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동안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신 두 분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좋은 수업을 받고 가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노무사 선생님께서 워낙 쉽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배운 게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배움이란 게 이제 당연히 찾아야 되는 우리의 권리를 이런 것들을 알아야 찾을 수 있다는 거였어 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를 비롯한 많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런 행정 절차나 법에 대해서 사실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만 알게 된 거니까 좀 더 이제 노조에서 발행한 간행물도 많이 읽어보고 이런 유튜브 이런 게 있으면 많이 봐가지고 제 권리는 꼭 제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그 좋은 첫 발걸음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처음에 이 유튜브 방송 촬영을 이제 제안받았을 때, 야, 이걸 언제 하나, 언제 다 하나 했는데, 드디어 이제 끝이 나네요. 촬영이 끝은 나더라도, 여러분의 이 권리 찾기는 이제 시작이다. 그 시작에 항상 노동조합이 함께 할 거고,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 진정한 여러분의 권리 찾기의 시작이 될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술 강사 권리 찾기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현실 속에서 예술 강사 권리 찾기는 쭉 계속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노조의 힘으로 노조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힘! 자,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야겠습니다. 그동안 예술 강사 권리 찾기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